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예, 민주당이 윤 대통령 보고 고발했죠. 예. 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창원지검 쪽에다가 고발장을 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담고 있고요. 일단 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명태균 씨가 기획해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이제 총 81건인데 비용으로 치면 3억 7,520만 원이다. 이건 이제 강희경 씨가 뭐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선거비용 자료에는 이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한 회계 자료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돈을 건넨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명의로 된 돈봉투 사진이 명태균 씨의 휴대폰 그리고 자택에서 발견이 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진이었던 강혜경 씨가 돈봉투 내용물에 대해서 5만 원권 지폐 100장 그러니까 500만 원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사실상 정치자금을 이제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제36조 제3항 이걸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의 지출은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불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제 새로운 내용을 또 공개를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 써졌다라고 하는 그 각서의 원본을 공개를 한 겁니다. 대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적혀 있고요. 미수금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뭐 고발을 당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완전 민간인인데 민간인한테 왜 정치 관련된 자금을 받아서 지급한다 그랬는지 이게 다 수사 대상 아닌가요 원래? 뭐 거기에 이제 정치 자금이라고까지 적시돼 있지는 않은데 그렇진 않지만 그 각서 내용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제를 할 거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를 이제 사기로 판단한다. 그게 이제 피하는 일차기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만약에 이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 아닌가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정치적 효과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수사는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기소는 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이제 대통령의 이제 공소시효는 현직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멈추게 됩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엔 사진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 한 장이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민주당의 이제 염태영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2023년 4월 무렵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한 장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의 내용을 보니까 2023년 3월 15일에 창원 산업단지 관련된 발표가 되고 나서 4월쯤에 김한정 씨, 이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스폰서로 이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명태균 씨의 측근인 장동화 전 경남도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창원 산업진흥원장에 내정이 됐는데 그걸 기념하는 축하 파티의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진 안에 총 13명이 나오고 이제 건배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그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명태균 씨의 측근 장동화 전 도의원이 있고 그리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재력가 김한정 씨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용휘라는 인물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만 보면 지금 이제 소위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걸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들의 관련자들이 이제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 그 개별 정치인들이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명태균 씨와의 짙은 관계를 이제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이 사진을 공개한 그 염태영 의원 측의 이제 주장이고요. 워낙에 그 뭐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혜경 씨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한 1억 원 가량을 건넨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 시장의 측근인 이제 최 씨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한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당시 당원 명부를 제공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 씨에 대해서 이제 염태영 의원이 설명하기로 명태균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고 홍준표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졌고 그리고 조은희 의원이 보답 차원에서 서울시 의원 자리에 이제 2개 중에 1개를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명태균 씨가 추천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후보 경선에서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을 1년을 했고요. 그 뒤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제 대외협력단 대구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나요. 혹은 강혜경 씨의 어떤 계속된 증언이나 이 증언과 사진만으로 보면 오세훈 혹은 홍준표 이런 분들이 명태균 씨랑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두 정치인은 아주 강렬하게 부인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사실 오늘 염태영 의원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오세훈 홍준표하고 연결돼서 이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공개한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당장 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민영사상에 책임을 져야 할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기록 그리고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오늘 염태영 시장이 인터뷰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단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고 검찰이 그런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서울시장 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 소개로 2번 만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이제 강조를 한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강혜경, 김어준 유튜브 민주당이 한 몸이 돼서 오세훈 죽이기를 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여러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그중에 TV조선 같은 매체들은 검찰 내부의 얘기를 이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을 인용해 가지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통신 기록을 상당수 제시했다. 그러니까 제시했다라는 거는 이제 명태균 씨하고 조사를 할 때 이걸 제시하면서 질의를 했다, 질문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 쪽에 이제 남상권 변호사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도 옆에서 잘 열람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열람하고 있다라는 거는 검찰이 제시한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쪽에서는 그런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힌 적 없다고 했지만 물론 검찰이 직접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보도된 내용들이 있다. 카카오톡이 아니라면 통화 기록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글을 여러 번 올려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아주 노발대발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톤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되는 걸 없을 겁니다. 샅샅이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아내가 본인의 그 SNS에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2번이나 생일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증거로 이제 공개를 같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한테 선물 보낸 건 내 이름으로 최용휘가 자기 마음대로 2번 보냈다고 한다. 우리 선물 명단에는 그런 사기꾼 없습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용희 씨하고의 이제 측근 관계라는 것도 이제 부정을 사실상 했는데요. 최영이라는 사람은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다녔는데 정치 바람이 들어서 명태균과 어울려 다니다가 명태균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간 거다. 서초구의 이제 시의원 출마 권유도 명태균이 한 걸로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보고를 받았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근무한 것도 김영선 의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퇴직해서 놀고 있는 걸 동향인 우리 캠프,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의 비서관 출신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퇴직을 시킨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자기랑 아무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본인과의 연결고리는 없는 것이다. 뭐 이 주장이죠.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문제의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이제 최용휘 씨가 서울시 서초구 갑지역구에 서울시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을 할 때 최용희 당시 이제 예비 후보의 페이스북에 가서 응원 댓글을 남겼던 게 이제 확인이 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워낙 이제 SNS에 많이 확인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사람을 잘 모르거나 측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응원 댓글 남긴 것만으로 이제 측근으로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나중에 출마한다는 거를 사건 터지고 나서 알게 됐다. 이게 과연 이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건가? 이건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하나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하나 더 듣고 갈까요? 뭐냐면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 이게 검찰발인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가. 이것도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몇 번 그 조각조각 소개가 된 적은 있는데요. 검찰 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황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경북 안동 지역의 사업가 기혁 씨한테서 2021년 7월에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 쪽에서 이제 송금을 받은 거고요. 송금받은 경위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김 전 소장이 뭐라고 이제 답을 했냐면 그 당시에 안동 사업가 기혁 씨의 지인인 정모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명태균 씨한테 경북 안동 지역 사업가 조아무개 씨의 아들 대통령실 취업 그리고 본인의 경북도청 특보 취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모 씨의 이제 경북도청 특보 취업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북 지역 군수 공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청탁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이제 제시를 해서 이제 받은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정모 씨는 또 이제 경북 안동 지역에서 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7월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사내이사를 맡아가지고 또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명태균 씨하고는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는 사이인 건데 그 중에 1억 원은 조모 씨의 아들 취업 청탁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돈 갚으라고 해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모 씨의 아들은 2022년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올해는 대통령실의 이제 6급 AI 디지털 비서관실의 행정요원으로 발탁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안동에서 열린 정치 토크 콘서트에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출연시키는 소개비 명목으로 역시 이제 명태균 씨 쪽에서 이제 받았고요. 그럼 7천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7천만 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려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 송금된 내역이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을 처리했는지가 지금 증언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과 어떤 감사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했죠? 추진을 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최재 감사원장이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제 검사 3명 이렇게 이제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고요.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이 이제 대표적인 게 감사원장인데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도 이제 사상 처음이고요. 그리고 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탄핵 소추 배경이 뭔가요? 이유가 간단히 설명하면 뭐 일단 이제 최재 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었던 내용인데 대통령의 이제 관저 이전 당시에 이 관련된 의혹들을 부실하게 감사를 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감사원장으로서 이걸 거부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유로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던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이제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의 이제 사유입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혐의들이 혐의로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두 기관장 기관장뿐만 아니고
밑에 직원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검사들은 상당히 좀 조직적으로 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검찰 내부망 인트라넷망이 이제 이프로스를 예. 통해서 검사들이 직급별로 지금 계속해서 일종의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예. 부장 검사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평검사들까지 연일 일종의 이제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단체 행동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예. 다른 공무원 집단하고의 차별성을 검찰만 받아줄 수는 없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예. 있는데요. 정치 감사라는 주장 자체에 동의를 못하고 탄핵 시도를 멈춰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감사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내부에서는 검찰 내부만큼 좀 조직적으로 일치단결해서 맞서고 있는 양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이번 이제 탄핵안 보고를 앞두고 4급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을 소집을 해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원래는 긴급회의를 열고 나서 탄핵에 반대하는 4급 이상 간부들의 공동 입장문을 예.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불발을 됐다라고 예. 오늘 한겨레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29일 지난달 29일에 2시간 30분 동안 감사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감사원 기획조정실에 있는 이제 황해식 실장 등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지금 참여를 했고요. 그때 탄핵 추진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동 입장문을 작성해서 긴급회의 참석자 전원의 연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의 전에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직원들이 왜 강제로 연서명을 받느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해서 없던 일이 됐다는 감사원은 검찰하면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은 궁금한 게 늘 얘기 나오지만 평검사들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평검사들, 그 많은 평검사들 중에 국민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는 거야라고 묻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검찰은 어떻게 그 많은 평검사들도 그 중에 하나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늘 봐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내부의 이제 주장은 결국 이거는 검찰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행위이고 그 피해가 이제 국민들한테 갈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에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정권의 신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왜 그만큼 단호하게 저항하지 못했느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은 들고 일어날 법도 한데 너무나 저 한쪽에선 조용하고 한쪽 얘기만 나오면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신기할 정도로 단결이 잘 돼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